남성연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성연대 대표 김동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무분별한 다문화 저지를 위해 여러분들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남성연대는 오직 페미니즘과 맞서는 단체라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창립 당시부터 남성연대는 조국, 가족, 균형이라는 모토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사투를 벌여왔으며 지금껏 균형에 비교적 중점을 두어왔던 것은 사실이나 다른 가치를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남성연대가 투쟁할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은 누군가가 그것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남성연대는 늘 지킬 것이 많은 기득권이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대상을 우선 목표로 합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다문화 정책은 조국, 가족, 균형을 모토로 하는 남성연대가 마땅히 저지해야 할 목표입니다. 외국인의 유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노동력 부족, 성비 불균형 등으로 인한 국제결혼 등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외국인의 유입이 필요하며 동서고금의 역사를 살펴봐도 로마, 당, 미국 등 국수주의, 순혈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타국의 인재들을 수용한 국가들이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이미 역사상 수많은 침략을 거치며 이민족과의 혼혈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순혈주의는 허상입니다. 물론 한국어 쓰고 김치 먹는 한국 문화권은 실제 하나, 이 또한 지역 갈등, 좌우 갈등, 계층 갈등으로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허구한 날 지지고 볶고하는 판국에 좀 마음 열고 운동 잘하는 흑인, 수학 잘하는 인도인, 미우나 고우나 배울 점 많은 일본인, 속 깊은 중국인, 머리 좋은 유대인 등 모두 받아들여 서로의 단점을 채워주고 장점을 배워서 자극받고 더 발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외국인 냄새난다, 그냥 무섭다식의 제노포비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책은 우리의 이웃이 될 만한 선량한 외국인이 아닌 불법 체류자, 범죄자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오히려 국민 통합과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다문화라고 불릴 가치도 없으며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무분별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는 악의 근원은 떼법을 밥 먹듯 쓰는 외국인 단체, 이들이 상징과도 같은 이자스민 의원, 그녀와 함께하는 원칙도 철학도 없는 온정주의 복지병에 걸린 정치권과 여기에 한 달이 껴서 자신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보려는 여성 운동계, 그리고 이에 굴복하는 무능력한 정부입니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통칭 이자스민 의원의 공약 31가지 중 실시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약 26가지이며 나머지는 입법 중이거나 입법 예정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불법 체류자는 세금도 내지 않고 병역 의무도 지지 않는 등 어떠한 의무도 없이 혜택만을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묵묵히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나가는 자국민은 모든 의무를 지고 불법 체류자들에게 가는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복지 비용까지 더 지불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정책에 외국인들은 고마워할까요? 사람의 본성은 참으로 간사해서 더 많은 복지 혜택을 퍼줄수록 감사는커녕 그에 익숙해져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과연 이런 복지 혜택을 추진하는 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인 깊은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았을지 의문입니다. 요즘 외국인들 많이 악랄해져서 성추행 사건을 저지르고도 검거되면 갑자기 한국어 몰라요, 문화 몰라요 라는 변명을 대는 것이 매뉴얼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경찰들은 이에 쩔쩔매다가 인권단체, 다문화단체의 압력이 들어오면 증거가 없다면서 구속 없이 훈방 조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반면 자국민 남성은 여성의 허위 신고 한 번에 모든 것을 잃고 성범죄자로 전락하기 마련이지요. 또한 외국인 범죄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범죄 비율은 내국인이 높으나 특히 강도, 살인 등의 강력 범죄 비율은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5배 이상이며
점차 외국인 비율이 증가하여 범죄 조직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까지 대한민국을 잠식한다면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또한 강금실 법무장관이 2004년 지문날인을 폐지한 이후 12년 지문날인이 부활할 때까지 입국한 외국인들은 범죄 현장에서 지문이 발견되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지문날인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전체 외국인의 절반에 달합니다. 외국인의 인권을 위해 폐지했다는데 자국민은 인권이 없어서 지문날인을 하고 있나 봅니다. 물론 외국인이든 자국민이든 범죄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응하는 해당 집단의 태도와 자정작용이 기준이 되어 이것이 일부 사례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사회 문제로 인식할 것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외국인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범죄를 저질러도 잡을 수 없는 구조, 외국인 인권단체와 노조의 조직적인 옹호와 매뉴얼화된 외국인 범죄자들의 교활하고 영악한 대처까지 더해져 몇 가지 사례의 일반화라고 하기엔 방치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현재 안산 원곡동과 구로구 가리봉동은 밤에 자국민이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유흥주점과 거리엔 3355 동남아 출신들로 보이는 외국인들만 눈에 띌 뿐이었습니다. 옛날에 이 정도는 사실 좋았어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은 돈을 나서 너무 무겁게 들어가고. 외국인 범죄는 2009년 790건, 지난해에는 863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살인, 강간, 절도, 폭력 등 강력 범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벽에 맥주 한 캔 사러 집 앞 편의점에 갈 수 있는 세계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선량한 외국인 이웃이 아닌 범죄자를 안방에 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것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제노포비아라고 매도할 것입니까? 이것도 선동입니까? 유럽의 경우 불법 체류자 고용에 대한 처벌은 사업에 존폐를 걸어야 할 만큼 중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권단체의 반발과 민원이 들어와 단속이 어려우니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떼를 받아줘야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불체자는 20만에 달합니다. 이미 법무부에서 수술을 앞둔 불체자에게는 출국을 보류하고 수술을 지원해주는 등 충분히 온정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런 융통성까지만 허용하고 모든 불체자들은 단계적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자스민 의원이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실행될 시 예상되는 파장은 심각합니다. 불법 체류자 부부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가족 중 어떤 불체자도 추방이 불가능합니다. 그 뜻은 아이만 낳으면 18년간 세금 한 푼 안 내고 살아도 국외 추방이 불가능하고 모든 교육, 육아, 의료, 복지에서 훨씬 많은 혜택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병역 의무도 당연히 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의무도 책임도 없는 불법 체류자에게 상전 대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내국인은 모든 의무를 지고 이들의 복지 비용까지 다 떠안아야 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다문화 정책을 제외하고도 군 가산점 부활을 반대하고 여성운동계와 함께 이주여성 의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외국인들을 국회 인턴 비서로 채용하는데 현재 이들이 민감한 국가 기밀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방법조차 없습니다. 또한 위안부 기린비를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질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이 나라의 다문화를 이끌고 있는 것일까요? 이자스민 같은 자가 국회에 들어오고 이런 비상식적인 법안을 제출하며 활개를 칠 수 있는 이유는 다문화표를 의식한 정치권과 내국인과의 경쟁을 붙여서 임금 인상을 막으려는 재계의 이해관계, 그리고 정치권에 돌고 있는 온정주의와 복지병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들도 이미 자국의 정체성을 무시한 무분별한 온정주의 기반의 다문화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으며 이민자의 정체성만을 고려했고 그들을 받아들이려는 자국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고려가 없었다며 이제 냉정하게 자국민과 국가를 위한 다문화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에서의 다문화주의는 완전히 실패했고 모두에게 열려있되 분명한 국가 정체성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으며 사르코지는 이슬람교를 허용하되 프랑스 내에 독립된 이슬람이 아니라 프랑스의 이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주변국들이 수많은 실패 사례를 겪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고집을 부리며 똑같은 실패의 길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기 언급한 온정주의, 복지병을 제외하고 현재 정부가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을 강하게 단속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노동력 부족입니다. 그러나 이는 집안의 여우를 잡기 위해 호랑이를 끌어들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여 위법인 것을 알면서도 불체자를 허용하는 것은 배가 고프니 절도를 해도 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부실대학 첫 결과, 학벌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으로 꿈도 목표도 없이 오직 졸업장을 위해 청춘과 노동력을 낭비하며 원하지 않는 대학을 다니는 풍토와 수많은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위해 공시에 매달리고 있는 작태만 개선해도 단속한 불법 체류자만큼의 노동력은 뽑아내고도 남습니다. 물론 국민 인식 개선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 설정만이라도 이쪽으로 해두고 그럴 의지라도 보여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이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없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갈피조차 잡고 있지 못합니다. 불체자재를 몰아내자니 3D 업종에서의 인력난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다고 그들을 받아들이자니 지금껏 열거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뼈를 깎을 각오로 단호하게 추방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병들었으며 희생 없이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은 이미 없습니다. 달콤한 브루펜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병에 걸려 서서히 죽어가던지 아니면 엄청난 고통을 각오하고 강력한 항암제를 투입하여 병을 완치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참여하여 이웃이 되고 싶은 자들은 우리나라의 법을 준수하고 우리와 언어가 통해야 합니다. 언어가 통일되지 않으면 영원히 따로 돌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들의 거주지가 형성됩니다. 그곳은 그들의 관습이 대한민국 법 위에 있는 공간이 될 것이며 이것이 할렘으로 발전하고 그곳에 곧 범죄 조직이 형성되고 또한 자신들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을 배출하고자 할 것이며 그 정치인은 국가를 위한 논의보다는 이자스민처럼 자신들의 혜택만을 주장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사회통합, 국민통합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을 듣고 있는 대학생들은 아마 공감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요즘 대학생들 학교 내에 중국 학생 많죠. 이들과 한국 학생이 섞일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체감했을 것입니다. 이는 중국 학생의 잘못도 아니고 한국 학생의 잘못도 아닙니다. 글로벌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대학과 그걸 좋다고 점수를 퍼주는 국가의 대학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연간 갈등 비용은 82조에서 246조 원에 달합니다. 현재 좌우 갈등, 지역 갈등, 계층 갈등, 남녀 갈등, 동북아 외교 갈등과 복지 남발로 인한 앞으로 터질 국가 부채, 공기업 부채, 국민연금 때문에 대한민국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사실 모두 이를 알고 있었으나 도저히 이 폭탄이 자기 임기 중에 터질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몇 가지 미봉책만으로 막아두고 가족 오락관 폭탄 넘기기 하듯이 다음 정부에게 떠넘겨왔습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컨대 20년 안에 온 나라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강력한 항암제를 맞고 생존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반드시 파산납니다. 이런 상황에 무분별한 다문화로 인한 인종 갈등, 종교 갈등, 외국인 복지까지 엎친 데 덮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 나라는 세월호 참사에서 모든 미천이 다 드러났습니다. 희생자 애도에는 관심도 없는 몇몇 기회주의 세력의 몇 마디 선동에 온 국민이 놀아나고 정부는 갈팡질팡하면서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며 식물국회는 8개월째 민생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문화 정책과 곧 다가올 통일을 진두지휘할 리더십과 컨트롤 타워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원칙도 철학도 없이 복지병 걸린 국회와 무능한 정부, 이때다 싶어 날뛰는 이자스민 한 사람에 의해 온 나라가 놀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곧 이 땅에 현세의 지옥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과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도
선동입니까? 냄비근성이란 말이 있죠. 우리나라 국민성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급합니다. 또한 모두가 서로 너무 잘났고 서로 물러설 줄도 몰라서 통합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 대신 한번 통합이 이루어지면 이 열정과 스피드는 그 어떤 국가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엔진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국민성이 바탕이 되어 역사적으로 평시엔 서로 당파 싸움을 일삼다가도 공동의 목표가 하나 생기면 강대한 외적의 침입을 격퇴하고 유례없는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내며 그 저력을 세계에 떨쳤던 것입니다. 통합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못해낼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맞게 될 무분별한 다문화로 인한 혼란은 지금까지 우리가 넘어왔던 난관과는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앞으로 통일을 비롯하여 상기 열거한 수많은 문제를 위해 국운을 걸고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짜내 통합을 이루어도 모자를 판에 현재 시행하는 다문화 정책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암세포를 키워서 국민 통합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가능성까지 없애버리려는 시도입니다. 다문화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며 범죄자, 불법 체류자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이 나라를 혼란 속으로 빠뜨리려는 자들은 명백한 이 나라의 기생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다문화 정책의 방향은 선량한 이웃이 될 수 있는 외국인만을 받아들여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책임과 의무를 함께 지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그들의 장점과 능력을 받아들여 글로벌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실현된 대한민국에서 독재, 고문, 감시와 구속 같은 전통적인 악은 애초에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그보다 대한민국을 더욱 위협하는 것은 양의 탈을 쓰고 입에 꿀을 바른 자들의 선동과 무질서, 포퓰리즘입니다. 이들의 주 무기는 동정론이며 또한 이들은 복지, 위로, 슬픔, 힐링 등의 듣기 좋은 단어로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대다수의 사람들을 혹세무민하여 이 원칙을 지키고 질서를 수호하려는 사람들을 냉혈한으로 매도합니다. 이는 달콤한 마약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고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도전, 인내, 이성, 원칙 등의 입에 쓴 보약입니다. 이제 복지병, 온정주의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던 다문화 정책을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수립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황당한 혜택들을 모조리 폐지하고 이자스민 국회에서 퇴출하고 이주아동 권리보장기본법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자국민의 피로 외국인을 닦아주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생존에는 좌우도 남녀도 없습니다. 이들에 의해 이리도 허망하게 힘을 잃기에는 대한민국 너무도 아깝고 소중한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민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모아주십시오. 남성연대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연대